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2030 세대, 즉 청년 세대가 보유 중인 청약 통장의 의미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판단하고 각자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라고 청약 통장 관련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청년 세대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가입한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대부분이 부모님이 만들어 주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태반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결혼 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당장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라고 한다면 청약 요건이나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청년 세대가 보유 중인 그 청약 통장의 가치라든지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청약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로 청약 통장 가입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9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 현황입니다. 2,528만 6,600명이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즉 대한민국 인구 2명당 1명은 가입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입자 수 중에서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무려 1,406만 9,400명입니다. 즉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이 넘는 약 55%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가입하는 분이 많으며 또한 1순위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와 1순위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는 청약통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통장이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측면과 맞물려서 본 방송을 시청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순위 요건을 좀 살펴보는데요. 서울과 같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한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일 겁니다. 세대주. 두 번째는 청약 가입 기간이 2년 혹은 24회 이상 납부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주택자 이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이 한 채 있는 분도 1순위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포함해서 그렇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입주권으로 변한 사실도 없어야 됩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하죠. 자, 또한 해당 지역에서 내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그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한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9.23 조치 일환이죠. 지금까지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입주하기 전까지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청약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약 가점 점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요건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깁니다. 첫 번째, 무주택으로 산 기간, 즉 무주택 기간인데요. 기본이 2점이고요. 15년 이상 무주택일 때가 32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기본이 5점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외 부양가족입니다. 6명 이상이 3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약 가입 기간이 기본이 1점부터 해서 15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 만점 17점이 되겠습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20점이나 될까요? 20점이면 굉장히 점수가 낮은 수준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죠. 요즘에 결혼이 늦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 산정 기간이 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금년부터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 직계 존속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 중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금년부터는 바뀌었다고 하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가 다 청약 가점제로만 당첨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일부 제외하고는 모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공택지, 즉 LH나 SH 공사에서 분양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100% 청약 가점제가 실시 중에 있고요. 민간택지,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같은 경우가 민간택지죠. 이런 민간택지에서 분양은 일부 중대형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추첨제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제 하는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추첨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75%가 가점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5%가 추첨제라는 얘기고요. 기타 지역은 40%가 청약 가점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는 50%가 추첨제가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30%가 가점제이고 70%가 추첨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전부 추첨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첨제 비율을 따지실 때요. 특히 투기 과열지구 50%가 추첨이라고 했어요. 이 50% 중에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 세대가 추첨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추첨제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렇다면 중대형 아파트에 관심이 있을까요?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 접근하기도 또 어렵겠죠. 우리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또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지역에 선호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청약 가점제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상당히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결혼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요건이나 점수 배정 기준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결혼 후 7년 이내일 것이 가장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이하일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고 없으면 2순위로 밀린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이런 1순위 요건 중에서도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수 배정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연봉 6천만원 이하의 혼인 3년 이내, 또한 자녀가 3명,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청약 납입을 24회 이상을 했을 때 13점이 만점이거든요. 만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보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어떻습니까? 결혼 빨리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출산 빨리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측면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 후에 주택을 한 번에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2030 세대, 즉 청년 세대 부동산 재테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만 낫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투자 전략이라도 구사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이다 한다면은
소액으로 소형주택에 갭 투자하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한 2천만 원 선부터 하시라는 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상품, 즉 청약제도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두 번째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한 채까지만 인정이 되지 두 채 이상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이제는 임박해 왔다.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청약통장을 내가 하려고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는데,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내가 충족하는지 충족 못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나는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은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통장에서 미련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라.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에서 미련을 버리고 소형주택 위주로 갭 투자하시라.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은 청약통장 없이 입지 좋은 곳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즉 현금이 좀 부족하다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런 재개발 예정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구사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청약통장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지 못했다면은 청약통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또한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돼서 청약통장 없이 입지 좋은 곳에서 내 집만 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비밀노트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노년역 4번 출구에서 제가 주관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주택시장 전망, 또한 최근에 나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 또한 소액으로 자재분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구역, 이러한 주제로 다양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 위주로도 대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